개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11시 23분에 유선 보고를 하셨냐고요.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기억을 못하시죠? 제가 이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린 청와대에서 감사원하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보고하셨습니까?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시 4분에 아까 청와대가 다 알지 않습니까? 배 안에 학생들이 갇혀 있다는 거를. 그 아까 동영상으로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11시 23분에 유선 보고 내용이 뭔지 이거를 김장수 증인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감사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 지금 제출된 자료에 국민들이 의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11시 23분 보고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시고 오전 상황에 대해서는 김장수 증인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면 보고를 못할 정도로 구조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날 김장수 증인께서 아침에 대면 보고를 못하는 건 말씀이죠. 네. 뭘 취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면 보고를 못할 정도로 그 뭐 상황이 급박해서 대면 보고를 못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선 상황 보고 자체가 헷갈렸고요. 많이 네? 그 해경으로부터 들어온 것, 또 이제 중대본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는 그 거 텔레비전 보고 계셨다면서요. 보고 있었죠. 그러면 배가 거의 다 가라앉았는데 11시 30 몇 분인가요? 배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대면 보고를 하러 안 간다? 저는 사람이 아니면 저는 모든 사람이 저희는 그때 저는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그날 취소를 했고요. 저희 당에선 이날 의총이 열렸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다 다급하는데 안보실장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때 당시 상황이 제가 그렇게 보고 드린 내용하고 또 그 각종 방송, 종편 방송이랄지 그런 방송에서 나온 내용하고 그 MBN이랄지 YTN 아닙니다. YTN 중계는요. 예.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거의 9시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11시 그래서 04분에 됐습니다. 아무튼 11시 23분에 유선 보고 내용을 기억 못 하신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석균 증인 미군 헬기가 구조하러 왔는데 이거 돌려보냈죠? 누가 돌려보냈습니까? 그 사항 군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잘 군 관련된 사항이라서 모르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참모총장이 다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김상만 증인 주사를 손에 쥐어주면서 주사 놓는 법을 가르쳤다.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 있어요? 네. 누굴 가르친 겁니까? 가리킨 게 아니고 그 주사를 주면서 그 주사의 사용 방법을 자세히 쓴 것을 대통령한테 전달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을 하셨다고요? 그럼 대통령이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간호장교나 주사 놓는 분이 간호장교가 그때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고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두 분만 계셨습니까? 아니, 다른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다른 분이 누굽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식으로 의무실을 소개받질 않아서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의문점이 있고요. 다음에 그 서창석 증인께 제가 외래 진료 의사로 위촉할 때 규정 위반한 사실도 인정하시고 이게 다 지금 문제가 김영재 증인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 다 아까 인정을 하셨는데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임순 증인이 부탁했다고 해서 이런 특혜를 서울대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예, 제가 그 기조실장 5년 하면서 주로 한 일이 뭐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아무리 해외 의료기기 진출 가능성 타당성이라도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울대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김영재 증인에 대한 특혜를 베풀 정도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임순 그 산부인과 동료 의사가 부탁했다고 해갖고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김기춘 실장이 직접 연락하셨다 그랬잖아요. 김기춘 실장이 연락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부탁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제가. 네. 과연 서창석 증인께서 최순실을 몰랐겠느냐.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네. 있었다고 계속 그러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영재 증인께서는요. 네. 그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전화가 왔다 그러잖아요. 이제 청와대로 오라고. 이 사람이 정호성 비서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아닌 줄은 어떻게 아십니까? 텔레비에서 나중에 뭐 봤는데 그분은 아니고요. 텔레비전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전화를 할 사람은 정호성 비서관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비밀리에 전화하는 것을 아무 행정관이나 다 전화하라 그럴까요? 오늘 이영선, 윤전추도 안 나오는 이 마당에서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네. 저희를 그 데리러 나온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요, 전화한 사람, 전화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들어오라고 전화한 사람. 예, 그거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이 정호성 비서관이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2015년 3월 중동 순방에 혼자 이제 비즈니스 차 가셨다고 했는데 네, 네. 뒤에 정기택 증인께서 이 2015년 3월 중동 순방의 공식 명단에 김영재 씨가 빠져서 불이익을 당했다 이 말씀이죠? 네, 어떻게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그 순방 명단에서 빠졌을 뿐만 아니라 순방 직후에 중동센터에 대한 청와대 지시로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정호성 비서관과 김영재 비서관이 서로 연락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거는 모르셨나요? 저희는 그건 몰랐습니다. 그거는 모르셨어요? 예, 예. 네. 이현주 증인은요? 제가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정호성 비서관이 조원동 수석한테 전화를 했고 그때 그 이현주가 누구냐 김영재한테 와서 특허를 갈취하려고 했다더라. 이런 모함이 바로 나와서 그 뭔가 긴밀한 연결관계가 있다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중동 부분에 있어서 의심되는 부분은 안종범 수석이 중동을 갔던 것을 감췄다는 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부에 처음에 이것을 숨기려 했다는 거. 그리고 차은택 증언에 따르면 그 융화 관련 일로 갔다고 그랬는데 그럼 왜 경제수석이 났느냐 이런 의문점이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종범 수석의 중동 방문을 숨기려 했다는 그 사실과 지금 정기택 증인과 이현주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맥락이 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무실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건 모를 수 있습니다. 마취 주사를 대통령께서 자주 맞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네. 마취 성물이 들어있는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그럼 15년부터 구입한 그 약품들은 뭐예요? 무슨 약품을 말씀하십니까? 이런저런 거기 뭐 이제 정신의학, 향정신 관련된 그런 약품도 있고. 제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자, 이병석 증인. 아까 관저에서 주사를 맞을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저에서 주사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또 다시 그럼 여쭙게. 관저에서 주사 맞을 수는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맞을 수 있습니다. 대답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 그 주사를 놓은 사람은 조대이겠죠. 저희 때는 저도 한번 났고요. 조대희도 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로 조대이가 났습니까? 정인이 났습니까? 저도 몇 번 맞는데 조대희하고 같이 들어간 거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4월 16일 날 중앙재난본부 대통령 사진인데요. 네. 이걸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이 잠에서 깨어난 듯한 부시시한 얼굴이다. 그렇게도 국민들은 다 느끼거든요. 정인도 그렇게 느낍니까? 저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서창석 정인도 그렇게 느낍니까? 네, 느낍니까?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렇게 신문지상이 아니라 네. 의사로서, 그러니까 보통 그냥 눈으로서 그렇게 동의하냐? 똑같이 국민들 느끼는 것처럼. 뭐 일반 사람들하고 뭐 비슷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김명재 증인은 어떻습니까? 사실 자세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죠.
그러니까 저 사진은 자, 이 사진이 일반 네. 국민들이 네. 볼 때 다들 이제 부시시하게 잠에서 깬 듯한 그런 얼굴이라는 그런 이야기에 증인도 네. 동의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언론 통해서 아니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머리를 좀 흐트르고 그런 거 봐서는 얼굴은요? 급하게 오신 것. 얼굴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세월호 4월 16일은 대통령이 오후에 마취 상태에서 숙면을 취하시다가 이렇게 그 황급히 나왔는데 아직 정신이 멍한 상태다 보니까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생뚱맞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오후에 대통령이 뭐 하셨을까? 뭔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그런 지금 가정들을 다 이제 하는 건데요. 자, 이병석, 서창석, 김원호, 김영재, 정기양 5분 정인에게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조대희가 주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병수 증인은 왜 손 안 드세요? 아까 같이 했다면서요? 자, 신보라 증인. 네, 조대희가 대통령에게 주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들었어요? 제대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아니 조대희가 네. 가까우시니까 네. 대통령에게 자기가 주사를 놓는다 그런 이야기 안 하던가요? 그냥 뭐 혈관이 어떻다는 뭐 혈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조대희가 오늘 정치체제를 거부한 조대희가 이날 오후에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았을 거라는 그런 추정을 안민석이 증인 5분 이어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자, 뭐 재보충 질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재보충 질의를 안민석 의원 5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잘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정말 우리 김영재 증인은 고약한 것 같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자, 수요일 휴진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14년 4월 첫째 주 휴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골프 쳤습니다. 둘째 주 휴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둘째 주 수요일 날. 그때도 기억하기로는 골프를 연속해서 친 골프 쳤습니다. 자, 첫째 주, 둘째 주 수요일 날 골프 쳤습니다. 네. 셋째 주 골프 쳤죠. 네, 연속해서 친 걸로 알고. 자, 넷째 주 미국 갔죠. 네. 자, 이게 바로 수요일 날 휴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휴진 아니라고 합니까? 그 거짓말 아닙니까? 아, 휴진. 환자 앞에서도 매달 이렇게 거짓말 합니까? 아니, 제가 연속해서 쉬었다고 그래서 병원이 수요일 날은 휴진. 아니, 김 원장 말고 다른 의사 있어요?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 의사에서 그 의사가 골프 치면은 그 병원은 휴진한 것이죠. 그러니까 휴진인데 이제 정식 우리가 그런. 아, 휴진이라고 신문에 내야지 휴진이에요? 텔레비 내야지 휴진입니까?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제. 그럼 그러면은 김 원장은 없습니다. 그 건물에 수위 하나만 지키고 경비 아저씨 하나 지키고 있어도 휴진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이네요? 상식을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거는 뭐 자, 경기 이 휴진이라고 해서. 사진도 동네 애들도 대통령이 좀 자고 일어났다 부시부시하다 하는데 본인은 모르겠어요? 아, 머리는 거짓말을 그런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성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는 그런 것 같은데 얼굴은 잘 모르겠다는 사실 그 말입니다. 자, 5번 청와대 갔어요? 아니 아까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하면은 뭐 아까 5번에서 7번이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 몰래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10번 이상입니까? 기억 안 난다. 제가 5번 정도 됩니까? 하니까 겨우 마지못해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사실 기억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갑자기 청와대를 몇 번 갔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자, 그럼 생각을 5번 갔다고 칩시다. 5번 모두 아내랑 갔습니까? 예, 진짜예요? 예.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얼마 정도 계셨어요?
가면은 뭐 이렇게 좀 다과하는 거 좀 주고요. 다과 이렇게 김밥이나 이제 한 2시간 정도 계셨죠? 그러면은 이제 일을 보시면 어떤 때는 뭐 1시간 전후로 해서 일 끝나시면 들어오시고 그럽니다. 주로 한 2시간 정도 계셨죠? 뭐 1시간 전후 늦게 들어오니까 1시간 반에서 뭐 그 정도 되겠죠. 1시간 반 전후. 주로 그게 몇 시였어요? 저희가 들어가면 한 4시나 5시 정도. 네, 그때 항상 해전력 무렵이네요. 네, 거의 6시 그 자, 그러면 그 한두 시간 동안 대통령이랑 무슨 얘기를 나누셨어요? 거의 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일이 안 끝나서. 그래서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그냥 그 전에 뭐 피부 트러블 있으면 그런 건 이제 여쭤보고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을 사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이프가 설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럼 피부 상담하고 화장 상담만 했어요? 5판 모두? 거의 뭐 예, 그런 쪽으로. 예. 참 원장님도 할 일 없으시고 대통령도 할 일 참 되게 없습니다. 예?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청와대 올 때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뭐 제가 받은 건 아닌데 누가 받았어요? 저희 와이프가 받았는데 거기에 나중에는 저희 데리고 간 사람이 이영선 비서관. 네. 그러니까 전화를 누가 했냐고요? 전화를. 이영선 비서관인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포폰으로 왔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뜨던가요? 저는 전화번호를 잘 모릅니다. 예. 청와대에서 왔는데, 예? 청와대에서 왔는데 전화번호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걸 안 봤어요? 예, 저는 뭐 그냥 제 전화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 수요일 날마다 휴진을 했어요. 4월 16일 날 그 아침에 장모가 시술해달라고 그래요. 이상한 장모님이세요. 사위가 쉬어야 되는데 또 이상한 사이이세요. 그날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장모님 내일이나 모레 오세요. 그러지 않고 사위도 시술을 해요. 그거는 미용 시술이 아니고요. 허리 척추 디스크 수술하고 고관절 수술을 했기 때문에 통증과 그 부분의 재생을 위해서 사실은 주사를 한 것입니다. 예. 뭐든지 간에 사이가 힘들게 일하다가 쉬는 수요일 날 그날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나 좀 붙여달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장면이 어디 있어요? 통증이 좀 심하셔서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안보실장님입니까? 김기춘 실장입니까? 상황 보고가 다 끝나게 되면은 상황 보고가 끝나고 상황 보고가 어떻게 끝납니까? 애들이 물에 잠긴 채로 있는데. 비서실에 상황 전파가 다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비서실에 사회안전비서관이 있는 정무수석실에서 이거를 컨트롤. 실장님, 예. 끝난 게 아니고요. 물에 갇힌 채로 지금 10몇 번이 보고가 오는데 이 상황을 누가 결정을 해서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 마라. 대통령은 안 나오고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비서실장입니까? 안보실장입니까? 두 분이 서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건 중대본입니다. 중대본은 전체에 모인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중대본은 즉각 안행부 장관 주관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편성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그 해경을 포함한 각종 작전 요소를 통합하게 돼 있습니다. 통합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까? 대통령이 없는데? 안보실장에게 중대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 없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였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라 할때 그냥 두고 본 겁니까? 그거는 비서실에서 해야 하는 건데 상황 보고 들어온 게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님이 이렇게 서로 미루고 계신데 이거 어떡하나요? 자, 오전 시간에 대한 녹취 달라는 거 안 주고요. 그건 청와대 위기관리 매뉴얼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손혜원님 수고했습니다. 개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11시 23분에 유선 보고를 하셨냐고요?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기억을 못하시죠? 제가 이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청와대에서 감사원하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보고하셨습니까?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시 4분에 아까 청와대가 다 알지 않습니까? 배 안에 학생들이 갇혀 있다는 거를.
그 아까 동영상으로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11시 23분에 유선 보고 내용이 뭔지 이거를 김장수 증인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감사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 지금 제출된 자료에 국민들이 의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11시 23분 보고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시고 오전 상황에 대해서는 김장수 증인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면 보고를 못할 정도로 구조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날 김장수 증인께서 아침에 대면 보고를 못하는 것 말씀이죠. 네. 뭘 취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면 보고를 못할 정도로 그 뭐 상황이 급박해서 대면 보고를 못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선 상황 보고 자체가 헷갈렸고요. 많이 그 해경으로부터 들어온 것, 또 이제 중대본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는 그 거 텔레비전 보고 계셨다면서요? 보고 있었죠. 그러면 배가 거의 다 가라앉았는데 11시 30 몇 분인가요? 배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대면 보고를 하러 안 간다? 저는 사람이 아니면 저는 모든 사람이 있고요. 다음에 그 서창석 증인께 제가 외래 진료 의사로 위촉할 때 규정 위반한 사실도 인정하시고 이게 다 지금 문제가 김영재 증인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 다 아까 인정을 하셨는데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임순 증인이 부탁했다고 해서 이런 특혜를 서울대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예, 제가 그 기조실장 5년 하면서 주로 한 일이 뭐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아무리 그다음에 해외 진출 가능성 타당성이라도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울대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김영재 증인에 대한 특혜를 베풀 정도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임순 그 산부인과 동료 의사가 부탁했다고 해갖고 과연 이 사람이 저는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그날 취소를 했고요. 저희 당에선 이날 의총이 열렸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다 다급하는데 안보실장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어진 그때 당시 상황이 제가 그렇게 보고드린 내용하고 또 그 각종 방송, 종편 방송이랄지 그런 방송에서 나온 내용하고 그 MBN이랄지 YTN 아닙니다. YTN 중계는요. 예.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거의 9시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11시 그래서 04분에 됐습니다. 아무튼 11시 23분에 유선 보고 내용을 기억 못 하신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석균 증인 미군 헬기가 구조하러 왔는데 이거 돌려보냈죠? 누가 돌려보냈습니까? 그 상황 군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잘 군 관련된 사항이라서 모르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참모총장이 다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김상만 증인 주사를 손에 쥐어주면서 주사 놓는 법을 가르쳤다.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 있어요? 네. 누굴 가르친 겁니까? 가르친 게 아니고 그 주사를 주면서 그 주사의 사용 방법을 자세히 쓴 것을 대통령한테 전달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을 하셨다고요? 그럼 대통령이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간호장교나 주사 놓는 분이 간호장교가 그때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고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두 분만 계셨습니까? 아니, 다른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다른 분이 누굽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식으로 의무실을 소개받질 않아서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의문점.